호남 지역의 주요 뉴스 김민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남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호남 지역 뉴스 선정된 이유 알려주실까요? 예, 오늘은 소개할 뉴스를 총 6개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광주 전남 지역 청소년의 극단 선택이 늘면서요. 극단 선택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 정신 응급 상황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새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예, 또 광주 5개 자치구 9,200여 가구예요.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태부족하다는 보도입니다. 네. 또 선관위가 광주시 업무 보고에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예, 전남도가 예산 낭비 지적에 보류키로 했던 청사 1층 도민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요. 37억 5천만 원 투입해서 6개월 만에 다시 추진하면서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광주 지역주택조합과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광주공항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요. 여객기가 이착륙할 때 창문 덮개를 닫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 아, 맞아. 최근 탑승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 다 문을 닫게 해요. 맞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지역에서 관심이 좀 높고 중요한 뉴스들만 좀 골라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 일단 우리 아이들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일보 뉴스입니다. 아, 못다 핀 청춘의 꽃. 청소년 극단 선택 늘었다. 그리고 광주 전남 10대 4년간 85명이 안타까운 사망을 했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예, 광주일보 유현재 기자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청소년들이 극단 선택 징후를 보이는데요. 청소년 정신급 상황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전남에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지난 3일 밤 진도군 야산에서 19세 B군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B군이 남긴 유서에는 자신이 기숙형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장애 학생의 배변체를 돕는 등 부당한 일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적혀졌습니다. 예. 또 지난 1월에는 광주시 서구 유천동 아파트에서요. 중학생 14세 C군이 친구와 다툼 끝에 아파트 11층 공용부 계단에서요. 창문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요.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야간 051 응급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청소년 정신 응급 상황 출동 건수는요. 지난 2019년 47건에서 2023년 120건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네. 또 극단적 선택 시도 등으로 강제 입원된 사례도 2019년 13건에서요. 2023년 62건으로 5배가 급증했습니다. 네, 월요일마다 저희가 또 박주정 교수님과 또 이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예. 아이들의 상황을 어른들이 좀 지켜봐야 되고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예. 아, 줄어들지가 않고 있네요. 이게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고의적으로 자해를 해서 사망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346명인데요. 네. 2023년에는 375명 등입니다. 또 전남의 경우는 2019년 473명인데요. 네. 2023년에는 506명이 고의적 자해로 숨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형제 자매 없는 1인 자녀 가구가 늘면서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양보와 좌절 등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고 있는데요.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3년 동안이나 비대면 사회를 겪으면서요.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런 도움을 못 받으니까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살펴볼 내용인데요. 네. 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의 반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고 하는데요. 네. 또 대다수 학부모가 학교 출석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입원 치료를 꺼린다.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하급 지장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김도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은요. 조선대병원이 올해 식이요청과 협업해서 병원 학교를 새로 열기로 했는데요. 네. 전공의 파업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위기의 청소년들 예. 어떻게든 우리 도와줘야 된다 예. 이런 코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짜 이건 토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남도일보 한부모 가정 지원 복지시설이 태부족이다. 광주 5개 자치구 9,200여 가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도일보 박준호 기자의 보도인데요. 광주 지역 내 한부모 가정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에 일각에서는 시설 확대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예, 광주 지역 내 한부모 가족 가구 수는 9,200여 가구로 알려졌는데요. 네. 자치구 중 가장 적은 곳은 동구가 400여 가구인데요. 또 가장 많은 광산구는 2,800여 가구 등입니다. 또 광주시는 현재 출산 지원시설 1곳하고요. 양육 지원시설 3곳하고 또 생활 지원시설 2곳 등 총 6곳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 현황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6곳의 시설에서 9천여 가구에 한부모 가족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특히 광주 동구와 북구 등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 있는 시설로 이동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없는 곳이군요. 예, 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시설인 일시 지원 시설과 한부모가 가족 복지 상담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또 여기에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됐습니다. 협회가 요청을 하기도 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자치구도 반응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정찬영 광주 전남지회 사무국장님은요. 생활지원 시설을 입소하기 위해선 대기해야 하는데요. 아이 돌봄 사업 예산도 많이 줄어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요. 저소득 한부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립 촉진 수당과 또 학습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네. 시설 입소자는 직업교육 등으로 조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네. 이 자립이 중요하거든요. 자립을 하려면 또 이후에 스스로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좀 기반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연합뉴스인데 선관위 광주광역시 업무보고회의에 경고 조치를 했다. 최근에 강기정 시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거 정리해 주시죠. 예, 26일 연합뉴스 손상원 기자의 보도인데요.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 업무보고에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최근 강기정 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업무보고의 업무를 담당한 광주시 팀장에게도 경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경고를 받았습니까? 예, 선관위에서는 지난달 1일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에서 열린 복합 쇼핑몰 이제는 됩니다라는 주제예요. 시정 업무 보고서에서 자치단체 정책 실적과 계획이 포함된 홍보물을 포함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광주시는 시장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고요. 네. 또 연간 업무 추진 계획을 산하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반영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경과 보고 같은 걸 하잖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일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김민남 청와대 행정관께서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 이렇게 다뤘던 내용인데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때
그 우리가 2월 26일에 방송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월 21일자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 보도했는데요. 당시 강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주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었는데요. 강주시가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선관위에 출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네. 또 강주시가 선관위의 선거 범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는 보도였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 정도로 얘기가 끝난 걸로 예, 이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남매일 뉴스로 가겠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 전남도청 도민공간 결국엔 리모델링으로 간다. 보류 6개월 만에 37억 5천만 원 투입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도청 그 공간 1층 가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높고 넓거든요. 예, 어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남매일 정기산 기자의 보도인데요. 네. 전남도가 예산 낭비 지적에 보류키로 했던 청사 1층 도민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6개월 만에 다시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또 26일 전남도에 따르면요. 이날 북카페 등 청사 1층 도민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37억 5천만 원이면 꽤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공사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사업비가 총 37억 5천만 원을 들였는데요. 청사 1층 5,500제곱미터에 북카페하고요. 도정 홍보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북쪽에 위치한 도민 홍보 소통실은 맞은편 VR실 옆 빈공간으로 이전합니다. 네. 그래서 시공사는 앞서 지난 19일에 선정됐고요. 공사는 9월 하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도는 당초 시설 노후화에 공간확대 일조량 등을 감안해서요. 1층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이 일각에서는 효율성을 이유로 반대론을 제기하면서요. 지난해 9월 사업을 보류키로 결정했었습니다. 네. 또 김영록 지사도 본격적인 공사는 1년 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는데요. 보류 결정을 내린 지 반년 만에 공사를 또 재시행했습니다. 네. 전남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전남도에서는 시설이 낡았고요. 소통실의 경우 북쪽이 이차다 보니 겨울엔 춥다고 하는데요. 또 특히 심의를 거쳐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위에 내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요. 예, 뒤늦게나마 리모델링 공사에 나서게 됐다고 또 말했습니다. 심의 거쳐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는데 왜 또 예, 사용하지 않느냐는 내부 맞습니다. 의견도 있어요. 예. 예. 예, 일단은 그건 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너무 예. 정부 교부금도 줄어들었다, 긴축이다 이러고 있는데 예. 왜 하필 이 시기에 또 리모델링 공사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은 광주일보입니다. 더 내라. 아니다, 못 낸다. 이거 진짜 저도 궁금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갈등인데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들었던 그 액수보다 더 내라고 하면 예. 아니 그걸 우리가 왜 내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돼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보통 요즘 서민들에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통 대출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이고 피가 마르듯이 좀 바싹바싹 마음이 조급할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강주일보 유현재 기자의 보도인데요. 강주 지역주택조합과 과로주택정비 등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민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합 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광주에서 진행 중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강주시에서는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총 58곳입니다. 네.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총 90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임하고 있네요. 예. 실제 갈등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 강주시 북구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서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7,6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또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 추가 분담금 예. 7,600만 원이면 맞습니다. 760만 원도 아니고. 예.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미 3천만 원을 추가 부담했는데도 또다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애초 조합원 혜택으로 3억 원 후반에 입주가 가능했는데요. 네. 추가 분담금을 재차 납부하면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는 셈이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5억 원 정도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 하락세 속에서 굳이 굳이 맞습니다. 내가 이 돈을 내고 여기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남구의 사례도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1억 1,5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의 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서요. 또 조합원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있습니다. 와.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서민들이 구하겠습니까? 아까 7,600만 원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맞습니다. 1억 6천만 원까지네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봉수 현대계획 연구소장은 일반 분양비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요. 또 계획 또한 언제든 수정돼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줄 수 있다는데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직접 개입이 어렵다면 공공임대형 주택사업으로요. 공급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에 줘버리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자체가 직접 개입이 어려우면은 허가 냈을 때부터 조금은 공공임대 형태로 좀 내주는 게 어떻겠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근데 너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네요.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닫나 불만. 이거 고지는 하더라고요.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촬영 안 되니까 닫는데 예전에는 닫기까지는 안 하는데. 우리 김기훈 아나운서께서도 이 뉴스에서는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27일 광주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광주공항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요. 여객기가 착륙할 때 창문 덮개를 닫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요. 최근 탑승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이유 어떤 것 때문입니까? 사고에 가장 민감한 이착륙 시기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바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승객은 물론 승무원조차도 외부 상황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불안해요. 그리고 착륙할 때 맞습니다. 저는 착륙할 때 좀 그랬었는데 이게 착륙할 때 좀 충격이 오잖아요. 쿵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다들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긴장하고. 다른 맞습니다. 지역 공항 상황 어떻습니까?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2021년 당시 공군 측에서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여객기 창문 덮개를 닫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요. 현재 군공항과 함께 운영 중인 사천과 군산공항은 창문 덮개를 닫지만 청주와 또 대구공항은 개방하는 등 공항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항마다 좀 다르다. 예. 개선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냥 고지로 사진 촬영 안 됩니다라고 예.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보는 것도 안 되나? 개선 방안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자의 말을 좀 들어봤는데요. 창문 덮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공항공사와 공군 또 부산지방 항공청 출장소 등 3자가 모여서요. 올부터는 이착륙 시 창문 덮개를 개방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조만간 합의서를 개정해 창문 덮개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같으면 사전에 오래전부터 미리서 민원이 있기 전에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5월부터? 예. 이번 주에 출장이 있는데 그때는 덮여 있기는. 자, 오늘 뉴스를 정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살핌인데요. 다행히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다뤄주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소년들의 극단 선택과 또 강제 5개 다치고 9,200여 가구 한부모 가정이에요.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태부도가다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또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4월 10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요. 요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서민 경제가 팍팍해져서 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무관심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투표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가 바로 여러분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4월 10일 예, 선거도 있지만 사전 투표 예. 있으니까 4월 10일에 혹시 뭐 일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시간 좀 내셔가지고 사전 투표로 꼭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